안녕하십니까. 웹툰 제작 기요실 종합반 웹툰 강사 이용욱입니다. 저번 시간에 캐릭터와 트레이싱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웹툰을 기본적으로 제작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태블릿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웹툰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매대방을 활용을 해서 먼저 아셔야 될 점이 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네, 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좌측에 있는 우리 도형을 배웠습니다. 도형 브러쉬 툴을 통해서 도형 브러쉬 툴을 클릭을 하고 직사각형, 예, 요 부분을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셔서 만화칸 부분도 선의 굵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브러쉬 컨트롤을 통해서 높아지고 작아지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요거 이렇게 굵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선의 색깔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에어브러쉬라는 아이콘이 잡혀 있어서 만화칸이 조금 흐릿하게 나오는데, 펜으로 바꿔볼게요. G펜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G펜으로 사용해서, 잠시만, G펜보다도 일반 펜을 한번 사용해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색깔이 빨간색의 만화칸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흑색으로 조금 더 색감을 원래 기본적인 색감을 변형시킨 다음에 만화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약 만화 그 컷 사이즈는 6에서 5 정도가 제일 괜찮을 것 같고요. 5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두께죠. 브러쉬 두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도형의 원하는 크기를 이렇게 컷 구성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컷을 만들어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어떠한 컷을 만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칸을 따닥따닥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지금 캔버스 사이즈가 좀 길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캔버스 사이즈를 만들 때는 제일 처음에 신규 컨트롤 N 아니면 또한 좌측의 파일에 신규 작성이라는 부분을 누릅니다. 보시게 되면 웹툰 사이즈 자체가 너무 크거나 하면 용량이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웹상에서 띄워졌을 때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힘들다는 게 보여지기가 너무 용량이 무겁다 보니까 가독성도 떨어지고 화이트 스크린 뜨는 경우도 많고요. 시간이 지나야 뜨긴 뜨는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보고자 하는 웹툰이 화이트 스크린 뜬다든지 액박이 뜨게 되면, 엑스박스가 뜨게 된다면 못 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이미지의 사이즈는, 폭 같은 경우에는 710 픽셀입니다. 픽셀로 작업을 하셔야지 센티미터가 아닙니다. 픽셀로 작업을 하시고 710 픽셀에 뭐 높이는 뭐 많아지게 되면 많아질수록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높이를. 근데 지금은 1500이라는 사이즈로 먼저 작업을 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가로로 길어진 캔버스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칸이 모질해서 컷을 더 그려야 되는데 이 캔버스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더 작업을 하시기 힘든 상황이 생기실 건데, 이럴 때는 좌측 상단에 보면 편집을 통해서 캔버스 사이즈 변경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Ctrl Alt C죠. 네. 요걸 선택한 다음에 포커싱을 상으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중앙으로 주시고 높이를 지금 현재 1500에 대한 가로 사이즈에 대한 픽셀을 가지고 있다면 한 3000 정도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2배 되는 사이즈의 캔버스로 변형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요렇게 편집을
누르신 상태에서 캔버스 사이즈로 하는데, 왜 중앙에 두면 안 되고 좌를 두면 안 되고 우를 두면 되는 게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앙을 하게 되면 상단이랑 하단의 이미지가 쫙 커지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중앙에는 가만히 있고 위아래로 이미지가 커지게 되는 형식이 되죠. 그래서 상중앙을 포커싱을 두게 되면 하단만 이미지가 더 늘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작업이 된다는 걸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칸을 만드는 방법도 알아봤는데, 칸을 그냥 만드나요? 그냥 만든다는 건 조금 뭔가 내용이 있으니까 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어떤 주제를 주어 드릴 거냐면, 나의 꿈이라는 주제를 드릴 거고요. 5컷 내외에 대한 웹툰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나의 꿈이라고 해서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그도 될 수도 있고, 뭐 호러가 될 수도 있고, 뭐 드라마틱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요소요소마다 다 장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통해서 배워보시는 친구분들은 나의 꿈이란 주제를 통해서 한 5컷짜리 한 만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이번에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만화칸을 그냥 바로 만드나요? 제일 첫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제작 순서가 제일 처음에 스토리를 짜야 됩니다. 스토리를 짜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콘티를 짭니다. 그 다음에 콘티에 맞게끔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펜선을 따주고 마지막에 채색을 하고 보정을 하죠. 네, 이와 같이 순서를 이제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나의 꿈이란 주제를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느냐? 이면지를 통해서 그 5컷짜리에 대한 내용의 만화를, 웹툰을 글로써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기승전결, 예,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런 것처럼 5컷에 꼭 5컷이 더 컷수가 넘어가도 제한은 없습니다. 5컷이 여러분들이 모바일이라든지 PC를 통해서 만들어 보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이제 컷수이기 때문에 더 만들고 싶으신 친구분들은 컷수를 더 늘리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나의 꿈에 대한 스토리를 먼저 적고 난 다음에 콘티를 짭니다. 이면지에다가 A4지 이면지에 짜고 난 다음에 이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메디방을 활용을 해서 컷을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상단에 공란을 거의 빽하게 채워놨는데 사실은 이 위치가 제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제목과 여러분들의 뭐 그림, 여러분들의 네이밍이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칸을 배열을 할 때는 여기는 제목이 나의 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제목이 전부 다 나의 꿈이라고 설정하지 마시고요. 나의 꿈에서도 부제들이 다 있으실 거지 않습니까? 과제에 대한 내용은 나의 꿈이지만 나의 꿈에서 뭐 나는야 제빵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제목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좌측이나 우측에 글과 그림, 네이밍이 들어가야 되고요. 제목 그 다음에 컷이 시작하는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순서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제일 처음에 그 주제에 대한 스토리를 이면지에다가 한번 적어 보고요. 그 내용이 조금 남들이 봤을 때도 재밌을 법한 내용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반전이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런 반전이 또 있구나 라는 그런 약간 에피소드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이 내용이 탄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5컷을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나요? 제약은 없습니다. 컷수가 더 많아져도 지더라도 내용이 재밌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컷수를 늘리셔도 상관없다라는 건 조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스토리가 짜진 대로 콘티를 짭니다. 콘티라고 하면 기본적인 컷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인물의 연출은 어떻게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대사는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러프하게 간단하게 적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컷 분할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건지 네, 이렇게 뭐 이면지를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컷을 분할을 하면서 어디 쪽으로 어떻게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한번 조금 알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책은 어떻게 읽나요? 책을 기본적인 도서를 읽을 때는 좌에서 우로 읽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맞죠? 만화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점이 좌에서 우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Z자를 그리게 됩니다. 이런 형식의 컷 분할이 돼야 여러분들이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는 작품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사람 눈이라는 게 좌에서 우로 보통 시작을 많이 합니다. 습관적으로 책을 많이 보다 보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하거나 모든 책이 좌에서 우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만화책도 똑같이 좌에서 우로 컷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가독성을 전달하고 독자들한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전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게 만화의 교과서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작품 중에 이제 일본의 이제 도리야마 아키라시라는 작가분이신데 뭘 만드신 분이시냐면 드래곤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화책을 보게 되면 대다수 이런 형태, Z자를 그리는 형식의 만화 칸 구성이 교과서처럼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물론 뭐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화책으로 혹시나 기회가 돼서 보시게 된다면, 이러한 컷 구성이 돼 있다는 거. 네,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콘티를 다 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펜서링 작업이 들어가겠죠.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작업을 해놓은 이제 웹툰 부분인데 이러한 형식으로 선생님은 지금 구성을 해봤습니다. 위에 제목이 들어가고 네이밍이 들어갔고 여기서부터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펜션까지 다 따져 있는 상태고요. 선생님은 이미 콘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작업을 한 상태에 지금 펜션까지 온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펜션까지 한번 따보는 시간까지가 가장 적합한 시간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용은 뭐 초보 주부가 이제 유치원 딸이 가져온 곤충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입니다. 예, 뭐 엄마 유치원에서 이거 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서 딸이 엄마에게 곤충을 키워달라고 맡기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스토리라든지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다 짜진 상태에서 컷 분할에 대한 부분들도 잘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펜선으로 연필을 통해서 기본에 대한 러프 스케치를 한 후 이제 펜선을 입힌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디방이 조금 텍스트 쓰기가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손글씨로 적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글씨, 이건 선생님이 지금 메디방으로 작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텍스트는 포토샵을 활용을 해서 지금 텍스트를 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메디방이 그렇게 뭐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조금 사용하는데 불편감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조금 텍스트 적는 게 조금 힘들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메디방이 거의 다 웬만해서는 뭐 캐릭터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웹툰 그리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조금 장단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펜터치까지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의해야 할 점은 레이어에 대한 분할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텍스트에 대한 거를 폴더로 다 하나하나씩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마다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말풍선이랑 기본적인 제목, 말풍선,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컷과 펜 이런 식으로 깜빡여 보면 컷과 내가 이미지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레이어를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업이 조금 수월해지고 빨라질 수 있는데요.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게 컷을 따로 뺄 건지 레이어를 따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컷만은 전부 다 한 레이어에 만화 칸만 이제 레이어를 따로 빼서 두고요. 그 밑에다가 다시 레이어를 다시 만들어서 생성을 해서 펜선에 대한 레이어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컷이랑 펜을 그냥 다 묶어버리는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된다라는 거 정답은 없지만 이제 이렇게 해줌으로써 인해서 편리한 점을 찾아서 작업 방식을 바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만화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없고 소리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효과 글씨 폰트체들이 굉장히 부각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효과선들, 네, 암울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 요것도 암울한 상태를 나타내는 부분. 네, 이러한 효과선들이 거의 다 벌떡 일어났을 때 확 빠르게 일어난다는 느낌이 들게끔 효과선들까지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실 때 만화칸을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화칸을 만들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상단에는 제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이밍이 들어가게 된다면 도형을 선택을 해서 사각형, 직사각형 틀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화칸을 이런 식으로 좌에서 우로 길게 밀어두리면서 칸을 만들 수가 있는데 더 늘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편집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캔버스 사이즈의 용지를 상중앙으로 맞추신 상태에서 높이를 더 크게 변경을 해주면 캔버스 크기가 밑으로 더 내려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다음에 다시 만화칸을 이렇게 되면 레이어 1번 자체가 만화칸에 대한 레이어가 되겠죠. 눈을 깜빡여 볼까요? 네, 이런 식이 되겠죠.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레이어 2번에다가는 이제 스케치 만화칸 밑으로 스케치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만화칸이 부각돼야 되고 만화칸 안에서 스케치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이죠. 만화칸을 1번을 올리고 스케치를 2번 그 만화칸 밑으로 레이어를 아래로 내립니다. 그럼 스케치 부분에 이제 기본적인 만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러한 연출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 수가 있겠죠. 확대 축소는 마우스 휠 키를 위아래로 조정하시면서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브러쉬 크기도 조정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이런 식으로 만화칸과 스케치를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이어 하나 더 늘려서 뭐 채색을 하실 수 있게끔, 스케치 밑에 채색이 레이어가 들어가면서 뭐 살색을 칠할 수 있는 형식도 되고요. 튀어나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우개 기능 있죠? 네, 지우개 기능으로 지우시면 됩니다. 아이콘으로. 이런 식으로 채색을 들어가고, 뭐 명암은 뭐 얼굴색에 대한 뭐 명암을 또 새로 위로 올려서 얘보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제작이 들어가는 거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한번 나의 꿈이란 주제를 통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방을 활용을 해서 웹툰을 간단하게 제작을 해보도록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채색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채색과 효과를 토대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